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43번째, 43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번째, 이론론 8번째죠. 우리는 이론론의 세계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론으로 지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현실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7번째까지 얘기를 했을 때, 이론론이 어떻게, 우리 현실에서 드러나는가를 지금, 찾아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론론 8번째의 모습의 시작은 일지사상이 만들어가는 현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이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론론 세상은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됐을 때 그게 이론론이 제대로 돌아가는 현실일까? 이 얘기죠. 그러면은 현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사상이 만들어가는 현실의 모습은 이념적 유토피아나 추상적 이상향이 아니에요. 이것은 존재의 발음이 내가 바로 섰을 때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일지사상이 작동하는 현실에서는 세계가 둘로 갈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초월은 저 너머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재 속에서 깊이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재적 초월성인 절대자의 모습이 자연으로 한 부분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 자연으로 드러난 한 부분 속에서 성찰과 반성이라고 하는 이상한 놈이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재 속에 깊이 작동하고 있는 내재적 초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원은 현실을 떠나지 않으며 이 얘기는 결국은 절대자 신은 우리와 함께 항상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절대자를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자가 우리하고 따로 있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는 거죠. 그 결과 삶은 임시적 무대가 아니라 의미와 진리가 실제로 현현하는 자리로 이해돼야 그게 맞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차이라는 거는 다름으로 형성된 것들을 얘기하죠. 같은 생김새에 있어서도 이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름의 형태에 있어서의 차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는 제거되거나 평탄화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동일한 모양으로 똑같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식이 아니라는 거죠. 즉 각각에 있어서는 개성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존재와 존재 사이의 다름은 경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이러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결과, 기질과 역할은 경쟁이나 배제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의 질서가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드러나는 방식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우리는 맛있습니다 하고 어떤 것을 먹어요. 근데 A도 맛있고 B도 맛있고 C도 맛있을 수도 있죠. 그게 모두 동일한 맛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다 맛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표현이에요. 이를 공자에서는 정명이라고 하고 맹자에 있어서는 천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동일성의 강요 대신에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설정의 조화를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현실의 기본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의 기본 구조가 되는 것을 몇 가지의 사례로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인식의 차원이고 두 번째가 사회적인 관점이고 세 번째가 마지막 관점으로 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식의 차원에서 이 현실은 주체가 세계를 지배적으로 대상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세계를 지배적으로 대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모든 것 스스로가 이게 어떤 지배를 통해서 그것이 획일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앓은 소유가 아니라 밝아짐입니다. 이게 밝아짐이라는 거는 우리가 명덕을 밝게 합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본래의 성품, 이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밝아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명명덕, 스스로를 밝히는 것, 또는 나 자신을 아는 것, 이건 나 자신을 아는 것을 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를 아는 것이며,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 세계와의 관계라는 건 나와 타자와의 관계죠. 나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덕이 실현, 이게 적선, 덕의 실현이라는 것은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 설정으로 해서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해서 적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투명해지는 과정입니다 라는 얘기니까 명덕이 밝아진 상태에서의 자신의 말과 행동이 드러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는 완성된 결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검증되는 살아있는 질서로 이해됩니다. 이 진리라는 건 이라고 그랬죠. 이인데 이 이는 참된 이치예요. 참된 이치다 보니까 진리라고, 이 진리는 각각에 있어서의 모든 거에 맞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이치라고 얘기하고, 이 이치 속에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리라고 얘기하지만, 조리를 인간에게서는 도리, 물건에 있어서는 물리, 일에 있어서는 사리,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에 있어서의 이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유와 삶은 분리되지가 않는 일치됨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진리에 따르는 나의 말과 행동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너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윤리라는 표현은 외부에서 부과되는 규범이 아니라 바람직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우리에게 이 윤리라는 형태에 있어서의 이치에 맞는 차례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발음의 질서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의 질서는 상황과 분리된 추정이 아니라 일치함으로써, 뭐와 일치해요? 발음에 일치되는 건데 그 발음은 어디에서 근원하죠? 절대자연 내재적 초월성에 근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근원에 일치함으로써 우리는 흘러간다면, 내가 말과 행위를 해간다면 광명리성지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길러져요? 이 발음이라는 게 길러집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 발음이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름 그랬지.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도덕이 인간에게 억압이나 강제가 아니라 신뢰와 책임의 형태로 작동하게 됩니다. 도덕이라는 건 뭐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규제적인 억압이나 통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 되게 하는 그러한 작업의 일환이 도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이 인간에게 억압이나 강제가 아니라 신뢰와 책임의 형태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신뢰와 책임의 형태로 작동하게 된다는 거는 뭐예요?
거짓 없는 삶을 네가 하고 있니?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인간이 도덕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본래 선언적으로, 우리는 본래 선언적으로 뭐예요? 발음이 몸에 배어 있어요. 몸에 배어 있는데 이 배어 있는 것에 역행을 하는 게 즐거워 보이니까 그 역행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네, 배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바른 삶을 살게 되면 뭐죠? 편안해지잖아요. 편안하면 뭐죠? 불편함이 없죠.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안정적인 상태가 되잖아요. 안정적 상태가 되니까 불안의 요소가 없으니 항시 뭐가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는 또한 통합적으로 변해요. 이러한 변화는 몸과 마음, 감정과 이성, 욕망과 도덕은 서로 적대하지 않는 일치 상태의 모습으로 수렴되어 통합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통합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결국 뭐죠? 일치 상태의 모습으로 수렴된 상황,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감정은 눌러야 할 게 아니라 스스로 관찰하여 살펴야 할 신호가 되고, 무슨 신호요? 그 감정이 나를 불안케 하는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신호가 되는 거고, 그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서의 나한테 기쁨과 안정적인 형태가 드러나면 그것은 과하지도 않고 미치지도 못하는 그러한 식이 아니라 중용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끔 스스로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욕망은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 에너지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은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원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넌 죄인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결핍된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근원과 이어져 있으되 그것을 드러내는 연습을 하는 발음의 질서를 지닌 존재로 자리매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사기, 그 다음에 폭행, 부당한 것을 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 근원에 어긋나고 있는 부정적인 것을 골라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나 다음을 잃은 삶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사회적으로 일치 상태의 모습으로 수렴되어 통합되는 이 현실은 위계적 이분법의 이원론을, 이게 이 위계적 이분법이라는 거는 옳고 그름 내지는 선과 악, 그 다음에 천국과 이게 죄에 가득한 이 현실, 이러한 것들을 이론론으로 변환되게 한다. 지배와 복종, 중심과 주변의 구조는 일치 상태에서 이탈된 모습이기에 발음의 질서에서 이탈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탈된 것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모습이기에 절대화되지 않으며 이탈된 것들은 언젠가는 바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스스로 그것은 복구하고 회귀하는 형태에 있어서의 모습을 언제든 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모습이기에 절대화되지 않으며 권위는 통제력이 아니라 명덕이 밝아지는 투명성에서 나오는 것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권력이나 힘은 억압이 아니라 일치 상태의 발음의 질서에 따르는 조율로 행사되고, 자, 우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쟤를 이기기 위해가 아니라 그 권력을 누구를 위해? 국민을 위해
조일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그 내용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동인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동일성을 강요하는 집단이 아니라 각자의 결이 살아있는 조화의 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지사상이 만들어가는 현실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갖고 난 완성된 자야 이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완성된 발음의 질서를 지키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발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우리는 일지사상에 만들어가는 현실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조종되고 성찰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라는 것은 멈춤이지만 중단이 아니며 혼탁해질 때마다 근원으로 되돌아가 다시 흐름을 잡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광명리성지에서 이 지가 발음에서 어긋나면 다시 뭐요? 다시 이 광명리성지의 그 흐름을 다시 찾아서 발음의 질서대로 나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라는 게 지금 이 얘기예요. 이로써 현실은 완벽해지기보다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내적 기준을 지닌 타율적인 세계보다 자율적인 세계를 만들어가게 된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죠? 우리는 법에 의해 지배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율적인 도덕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게끔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일지사상이 만들어가는 현실은 하나의 근원이 차이를 통해 드러나고 만물이 형성되고, 이 얘기는 차이를 통해 드러나고 라는 것은 만물이 형성되고 혹은 이게 그 다양성이 드러남으로 인해 초월이 내재를 깊게 하며, 이 얘기는 내재적 초월성을 지닌 절대자는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심원으로 이해를 돼야 하며, 그래서 발음이 강요가 아니라 삶의 결로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관계 설정인 바른 삶을 살아지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가요? 이 현실이 이렇다는 거지. 이걸 다시 한번 볼까요? 현실은 하나의 근원이 차이를 통해 드러나고, 그러니까 다양성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현실에서 초월이 내재를 깊게 하며 내재적 초월성을 지닌 절대자의 모습으로 인해 우리는 발음의 강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나 아니면 그 경전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강요된 바가 아니라, 우리의 초월의 내재를 깊게 된 우리의 이성의 모습이 그대로 발음의 질서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발음은 그것이 삶의 결로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관계 설정의 삶을 사라지는 세계의 모습이 우리는 현실이 돼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바람직한 관계 설정의 삶이라는 건 자리이타의 삶이고 중용적 삶이고 성의 삶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일지사상의 현실상을 우리의 교육, 정치, 윤리, 과학, 종교 각각의 장면으로 구체화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에서 드러났을 때 우리는 발음의 질서의 모습이 현현에 이었었는데, 이러한 현현이 이 교육, 정치, 윤리, 과학, 종교의 장면으로 드러났을 때를 한번 살펴보면, 일지사상의 현실상을 각 영역의 구체적 장면으로 풀어내면 그것은 제도를 바꾸는 청사진이 아니라, 청사진이라기보다 삶이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진 풍경에 가깝습니다. 이 얘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의 삶의 모습은 저거는 잘못됐으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현실은 이런데 이 삶은 바람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바람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멈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멈춤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 스스로 그 깨어 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득해야 돼요. 증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과 같은 준비의 자세로서 항시 내가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뭐죠? 줄탁동시에 이 순간이 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뭐죠? 투둑의 상태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정치, 윤리, 과학, 종교를 각각 하나의 현실 장면을 다음같이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교육의 장면을 보면 가르침의 주입, 우리는 지식이라는 이건 잘못됐어요. 교육의 장면, 이 교육의 장면은 가르침이 주입이 아니라 밝아짐이 되는 학교가 돼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이 주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지식을 우리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암기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해와 암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론이나 논리에 의해 얻어진 것들을 우리는 지식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지식이 교육의 장면이 지금 현실인데 이러한 현실은 잘못되어 있는 교육의 시스템이 아니냐라고 지금 본다는 거죠. 일치사상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교육이란 뭐예요? 밝아짐이 되는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이때 밝아짐이라는 건 지혜가 발현될 수 있는 상태로 학생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신을 아는 것에서 비롯된 그러한 지식의 흐름을 내가 얻어야 됩니다라는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이는 일지사상이 스며든 교육에서는 지식이 외부에서 주입되는 대상이 아니다. 지식이 외부에서 주입되는 대상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의 교육이죠. 근데 그 일지사상에 있어서의 교육이라는 거는 배움은 학생 안에 있는 성과, 광이 드러나도록 돕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건 본래의 자기의 모습과 그 다음에 광이라는 거는 근원에서 드러난 발음의 질서를 내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우리는 배움입니다. 그게 교육이고. 따라서 교사는 정답을 소유한 권위자가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밝음에 이르도록 명덕을 더 밝게 하는 것, 명명덕에 이르도록 길을 여는 안내자에 가깝습니다. 경쟁은 사라지지 않지만 서열을 만드는 경쟁이 아니라 경쟁이 있어도 각자의 결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성취는 비교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 이해의 깊이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기 이해. 너 자신에 대해서 너를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니? 네가 과연 너를 알고 있니? 이렇게. 내가 나를 알 때 뭐를 빠르게 인지한다고 그랬어요? 칼빈의 얘기에 의하면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명을 빨리 알면 알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교육은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 삶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돕는 장이 됩니다. 자기 삶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돕는 장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가 공동체에서 나는 이 몫을 담당하면서 살아갈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신의 역할을 안다는 거지. 이거는 공자에 의하면 정명이고 맹자에 의하면 천형이고 칼빈에 의하면은 너는 네 소명을 알고 있네 이 얘기고 플라톤에 의하면은 각각의 위치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정치의 장면이에요. 정치의 장면은 권력이 지배가 아니라 다름의 질서에 따른 조율로 작동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을 얻었다고 걸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서 권력을 준 자들을 마치 자기가 위에 있는 사람인 것냥 이렇게 처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돼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왜 삐걱거림이 일어나겠어요? 그거는 권력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치는 더 이상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구조가 아니고 일지사상적 정치에서의 권력은 초월적 위치에 고정되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투명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근원을 독점하는 존재가 아니라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살피는 역할을 맡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법과 제도는 절대적 명령이 아니라 공동체의 리가 현실 속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는 장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랬죠. 법이라는 건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 제도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거는 법을 징계의 대상으로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징계의 장치로만.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적대적으로 되고,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법에 얽어매서, 그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법이 지금 잘못 이해되고 있고, 잘못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에 대해 관련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법으로 인해서 법이 자기의 칼과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칼과 도구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어미닭이 되듯이 이 국민들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그거 잘못이니 이렇게 가야 돼 하면 터치의 개념으로 그 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법의 운영이 그렇게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칼 같은 도구로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법 쪽에 있어서의 그 판사나 검사, 변호사,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그 역할이 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기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갈등은 제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차이가 자연스러운 흐름의 통로가 되는지를 시험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집니다. 차이가 자연스러운 흐름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죠? 다름을 인정할 줄 아니? 다름을 인정할 줄 아니?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정치의 목적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국민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정치의 목적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정치나 법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 왜곡되어 있는 현실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 슬픈 현상이죠. 세 번째, 윤리의 장면이에요. 윤리의 장면은 규범을 따르기보다 삶의 결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규범이라는 거는 일단 장치예요. 그 장치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했을 때 따라지게 돼요. 왜?
발음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발음의 질서를 이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발음의 질서의 의미보다는 통제와 억압의 기능이 오히려 더 커진다는 거지. 도덕과 윤리도. 그래서 윤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주어진 도덕률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다. 일지사상적 현실에서 윤리는 광명리성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응답하는 방식이 뭐예요? 윤리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응답한다는 건 뭐냐면은 너 자신을 알고 있니? 그럼 네가 알고 있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을 때 가장 바람직한 관계가 되지? 그 관계 속에서 너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너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지? 이런 계단 단계를 밟는 그러한 식이 돼야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규칙인가를 먼저 묻지 않고 이 관계에서 무엇이 바른 흐름인가를 먼저 살핍니다. 이 발음의 질서에 우리는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선행은 의무이기보다 자연스러운 나의 언행 속에서 그냥 드러나는 거고, 책임은 처벌이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의 결과로 나는 이 나에 대한 불신이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선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윤리는 억압이 아니라 선언적인 것에서 비롯된 실천적 삶의 안정된 리듬이 뭐예요? 윤리라는 거예요, 이게. 윤리는 모든 거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면 그게 윤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과학의 장면이에요. 과학의 장면은 지배적 설명이 아니라 관계의 이해로서 탐구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연구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연구의 결과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는 거예요. 발견. 없었던 것을 찾아낸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잘못 이해되거나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한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 이것을 우리는 과학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래서 과학은 자연을 정복하거나 대사하는 도구가 아니다. 일지사상 속의 과학은 세계를 밝히되 세계를 파괴하지 않고 연구자는 관찰자이면서 동시에 관계의 일부임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연법칙은 외부에서 강제되는 기계적 질서가 아니라 존재들이 서로를 드러내며 형성하는 진리로서의 이치로 이해돼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발음의 질서로서 드러난 그 모습이 우리는 과학적 탐구의 결과입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술은 효율 극대화가 아니라 내재적 초월성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 더불어 사는 삶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이렇게 발전된 과학은 인간의 오만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겸허한 발음 질서로서의 명이 돼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과학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 종교의 장면을 볼까요? 종교의 장면은 저 너머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깨어 있음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세상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뭐예요? 우리의 세상과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하고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천국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나를 알고 깨어있는 상태에 있어서의 타자들과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하면서 살았을 때 우리는 그게 천국의 문에 들어선 겁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천국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의 집단의 형성이잖아요.
집단의 형성은 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나만이 아니라 타자도 역시 나와 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이 세상이 형성이 되었었을 때 우리는 그 집단을 뭐라고 얘기한다? 아, 여기가 천국이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봅시다. 종교는 현실을 떠나는 약속이 아니에요. 종교는 현실을 떠나는 이상세계의 이 현실을 떠난 또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깊이 사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일지사상이 바라보는 종교에서 초월은 사후세계나 저편에 고정되지 않아요. 일지사상에서 신성은 일상 속에서 드러나며 수행은 현실을 회피하는 고행이 아니라 삶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신성이랑 우리는 내재적 초월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절대자와 같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절대자와 같이 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사후세계의 저편에 고정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내가 일상 속에서 드러날 때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게끔 하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해서 현실을 회피하는 고행이 아니라 삶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투명하게 만든다는 것은 명명덕의 명덕을 밝혀지는 일이고 우리의 거울에 있는 때를 먼지를 지워내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의 기도와 명상은 청원이나 도피가 아니라 멈춤을 통해 흐트러진 삶을 근원적으로 되돌리는 행위가 됩니다. 이때의 멈춤이라는 건 뭐죠? 결국은 깨달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신앙은 경전에 있는 것을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니라 살아서 직접 증득, 깨닫게 되는 태도가 돼야 됩니다. 이 얘기지. 남의 얘기에 있어서의 이거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가 그 경전에 있는 언어에 맞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살되 억지로 꽤 맞추는 거는 네가 잘못된 거예요. 그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네 속에서 우러나와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곧 신앙이란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인 것이죠. 위 모든 것을 종합한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로 묶으면 일지사상이 만들어가는 현실은 다음과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일지사상이 만들어가는 현실은 봅시다. 교육은 명덕을 깨우고, 이 명덕을 깨운다는 것은 명명덕의 상태를 우리는 유지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는 발음의 질서를 흐르게 한다는 것은 근원의 바탕을 따르는 것이며, 근원의 바탕을 따른다는 것은 절대자의 지니고 있는 내재적 초월성을 그대로 내게서 흐르게 하는 것이며, 윤리는 스스로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발음의 질서를 따르고 아니면은 내재적 초월성의 그 흐름을 따르는 그 행위가 윤리라는 거예요. 반면에 과학은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려는 겸허한 태도이며,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발명이 아니라 우리는 내재적 초월성으로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라고 해서 그 작업이 현현이 됐을 때
그 현현된 모습은, 이 현현된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이것이 옳다가 아니라, 이렇게 보였군요. 라고 겸한 태도를 가져야 되며, 종교는 근원과 일치되는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는 이원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천국 따로 있고, 이 세상이 분리된 형태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과 이 현실의 모습은 같은 곳에 있는데 만들지 못하는 너의 모습에 우리는 성찰과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고 산다 이 얘기예요, 이게. 결국 일지사상의 현실상은 완벽한 사회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회. 즉, 빛이 흐려지면 밝음으로 돌아가고 질서가 굳어지면 멈춤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재적 초월성을 가진 절대자를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속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지사상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드러나는 교육의 의기, 입시 문제, 민주주의의 위기, 기술윤리, 종교 갈등, 다문화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사회에 드러나는 교육의 의기, 입시 문제, 민주주의 흔들림, 기술윤리의 공백, 종교 갈등, 다문화 현장은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를 나누고 고정해온 이원론적 사고가 현실 속에서 굳어진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일지사상은 제도를 바꾸는 처방이기보다 현실이 작동하는 방식을 근본에서 전환시키는 사회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에서 일지사상은 배움을 선발의 수단으로 환원시키는 흐름을 우리는 1등에서부터 꼴찌까지 해서 거기에서의 뽑아가는 그런 환원적 흐름을 근원의 발음의 질서로 되돌립니다. 이 얘기는 뭐죠? 각각의 결에 맞는 그러한 형태의 교육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학교는 성적을 통해 서열을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학생 각자가 지닌 결과 가능성이 드러나는 장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시는 사라지지 않지만 교육의 목적 자리를 비우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육의 목적 자리가 뭐죠? 돈 잘 버는 거에 지금 전부 거의 99%가 거기에 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배움의 과정과 성숙의 깊이를 보조하는 장치로 우리는 뭐예요? 입시가 한정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학습은 생존 경쟁이 아니라 자기 이해와 성장의 과정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교육이란 자기 이해와 성장의 과정으로 변환이 되어 근원과 일치하는 발음의 질서에 맞게 드러나게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금 뭐예요?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정치와 민주주의 영역에서 일지사상은 권력을 지배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위한 조율의 역할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리더라는 거는 모든 것을 조율을 하는 조율자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일지사상에서 민주주의는 단순한 투표 절차가 아니라 공동체의 밝음이 유지되는 지속적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갈등은 제거해야 할 혼란이 아니라 그 갈등은 어디에서 그 차이가 났지? 그래서 어떻게 공동체에 함께 어울려지는 그 통로의 흐름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그것이 맞는 거다 이 얘기예요.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려지는 통로로 작동하는 정치가 된다면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정치의 속도는 다소 늦어지지만 공동체는 스스로를 복원할 수 있는 신뢰를 하게 됩니다.
정치가 신뢰를 얻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사회의 현실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치를 못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못 믿게 되는 많지, 우리는 그 반대급부가 뭐냐면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드는 게 정치의 신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정치나 법조인 여기 신뢰가 어디예요? 거의 바닥 아닙니까? 그 바닥이라는 얘기는 대한민국이라는 데는 지금 엄청난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왜?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지들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사실보다는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유리한 것들만 드러내는 작업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기술과학 영역이요. 여기에서 일지사상은 가능성 중심의 발전 논리를 성찰의 논리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거나 지배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간의 발견을 확장하는 도구로 재정립돼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I나 AG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기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근본적인 것은 그들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에게 너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지향성의 하나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재정립이 되면은 그게 좋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윤리는 사후 규제가 아니라 기술 구조 안에 내장된 책임으로 작동하며 개발 이전의 근원으로서 드러나는 멈춤과 성찰이 기술의 일부가 되어 드러나게 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죠. 이는 곧 기술이란 근원의 현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기술은 뭐죠? 근원의 현현이기 때문에 그 근원의 현현이 우리한테 드러났을 때는 뭐예요? 명명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얘가 도구적으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번째, 종교적 현실이요. 종교적 현실에서 일지사상은 초호를 특정 교리나 조직에 고정시키는 태도를 해체를 합니다. 우리의 종교만이 하나님, 절대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고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지사상은 초월을 특정 교리나 조직에 고정시키는 태도를 해체를 해요. 그래서 신성은 전업무에 독점된 대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증득되는 발음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가요? 신성이. 따라서 종교 간의 대립은 옳고 그름의 경쟁이 아니라 각 전통이 인간과 세계를 얼마나 밝히는지 이 얘기는 뭐죠? 발음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지 비추는 관계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신앙은 각자의 종교적 주장보다 현실의 발음의 질서에 적합한 삶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자기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에 제대로 먹히려면 어떻게 돼요? 발음의 질서에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고등 종교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다섯 번째, 다문화 사회 현장에서 일지사상은 다름을 통제하거나 동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문화적 차이는 공동체의 경계를 흐트러뜨리는 위험이 아니라 공동의 질서를 풍성하게 만드는 통로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결이 조화의 관계 속에서 조율되는 과정으로 이해돼야 한다, 이 얘기지.
따라서 갈등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의 징후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이 성숙의 징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갈등을 잘 우리가 조율을 해서 다름으로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진다면 이로 인해 성숙함이란 갈등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어떻게 해요? 전환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를 종합하면 일지사상에서 작동하는 현실에서 사회의 문제들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에요. 자, 현실에서 사회의 문제들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흐름을 다시 밝히기 위한 계기로 전환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것이 바름의 질서에 맞춰서 드러나게끔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자신을 일깨우는 깨우침의 과정이 되고 정치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기술이 되며 기술은 근원에 근거하여 현현해야 하는 책임을 바름의 질서 속에 배우게 하는 것이고 종교는 경전과 교리의 믿음이 아니라 현실 속에 바람직한 관계의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문화는 성숙함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좀 더 넓게 확장을 시킨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죠? 공동체를 확장시킨다는 것은 이 지구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하나의 가족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현실은 완성된 이상향의 고착이 아니라 언제나 스스로를 멈추어 발음의 질서에서 그랬어요. 이 발음의 질서에 어긋나고 있는 자신을 다시 밝힐 수 있는 힘, 즉 명명덕함을 지닌 개인의 모습과 공동체 사회로서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는 과거보다 현재를, 현재보다 미래가 발음의 질서에 바탕을 두는 개인과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이 어디예요? 현실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야 마침내 기독교, 천주교, 성공회의 천국이나 아니면 이슬람교의 운막 공동체나 불교의 불국토, 서방정토, 용화세계나 유교의 대동사회, 도가의 소국가민, 힌두교의 라마라자라는 건 다르마가 완전히 구현된 사회예요. 그리고 이 사티야 유가라는 건 진리와 정의가 완전한 황금 시대를 지속적으로 이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일지사상에 근거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뭐예요? 발음의 질서를 잘 유지를 해 나간다면 개인이나 공동체나 개인은 불안함이 없는 평정한 상태의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 개인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음의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러한 이상향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리학연구소 143번째 이야기, 이론론 8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